이제 다음 주목할 만한 책이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. 이것도 또 제목이 만만치 않아요, 보니까. 이거 지자체장들 이 책 제목 보면 혈압 오르는 거 아닌가, 이게? 그쵸.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제목을 이렇게 질 수가 있냐. 공부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, 네. 정말 뜨려고 최선을 다하는구나.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네. 있었어요. 네. 근데 제가 이 책을, 이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를 썼던 배경을 잠깐만 말씀드리면요. 현 정부에서 분권 논의가 굉장히 크게 이제 등장을 했어요. 이제 분권이라는 게요.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예요. 중앙정부가 이제 권한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. 이 중앙이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,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, 이 지방에는 그러니까 이 지방 정부는요,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뭐 돈도 받아야 되고, 또 여기에 이제 이런 행정 권한이 많다 보니까, 또 인허가 그렇죠. 또 이제 중앙 정부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또 눈치를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분권을 통해서 권한을 이제 이렇게 이양하는 겁니다. 네. 이런 분권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 다음에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. 연방제면 굉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요. 그런 분권. 과감하게 넘겨주겠다. 과감하게 넘겨주겠다라고 했던 거고요. 그 중에서 지역에서 가장 원했던 게 분권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. 재정분권이었어요. 네.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권한.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금 거둘 때 국세랑 지방세,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 있고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걷는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? 그 비율을 보면은 8대2 정도예요.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 8알 정도를 걷고요. 이런 지방에서 한 20% 정도를 걷는 거죠. 이거를 더 권한을 달라라고 한 거예요.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7대3을 거쳐서 6대4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지방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. 네, 재정이 그러니까, 더 좋아지니까. 예, 재정이 좋아지니까요. 그러니까 지방세를 더 거두니까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좀 헷갈렸던 게 이런 거예요. 지방 분권에서의 지방과 균형 발전에서의 지방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. 아하. 지방 분권에서의 지방은요, 중앙의 그 하위 단위, 이게 뭐 높고 낮으면 아닙니다. 하위 단위로의 지방이에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도 지방이고, 성남시 부자 지자체인 성남시도 지방이고요. 뭐 수원도 지방이에요. 근데 우리가 균형 발전을 하자 할 때의 지방은 수도권 밖, 서울, 경기, 인천 밖의 지역, 비수도권 지역을 이야기해요.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분권을 하게 되면, 권한을 이양하게 되면은 이런 비수도권 지역이 잘 살 것인가, 이런 지방이 잘 살 것인가, 지방 분권을 하게 되면은 비수도권이 잘 살 것인가,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그 조건이 아니라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재정 분권을 하게 되면은 부자 지자체들은 더 많이 지방세를 거둘 수가 있어요. 가난한 지자체들은 예전보다는 더 많이 걷지만 부자 지자체가 걷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. 거둘 게 없어. 그렇죠. 인구가 없고 산업이 없으니까. 그렇죠. 예전보다 많이 거둘 수 있다라고 쳐도.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. 지방 분권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가치다라는 건 인정을 하고요. 우리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운동장이 지금처럼 기울어졌을 때 분권을 하게 되면은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인구 5만 이하의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아요. 저희가 이제 기초지자체 수를 보면 한 226개 정도가 되는데, 인구 5만 이하의 지자체와 인구 100만 이상의 지자체가 또 있어요. 기초지자체로요. 같이 링에 올라가가지고 권한을 이양받아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면은 누가 이길지는 다 뻔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래서 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. 균형 발전을 먼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공간의 균형이 있은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권한을 이양받아서 서로 공정 경쟁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. 그거에 대해서
좀 경고의 어떤 그런 좀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. 그러면 방법은 어떤 거냐? 그러니까 제가 대안으로 내놓은 게 이런 거였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구도로 봤는데 수도권은 서울, 경기, 인천이 통으로 묶인 공간이에요.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따로 행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좀 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시의 경쟁 상대는 수도권에 있는 서울이 아니라 인천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지자체예요. 서로 경쟁을 하는 협력 구조가 아닌 거예요. 그래서 공간의 균형,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발전이다라고 한다라면 그 균형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공간 단위를 재설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. 수도권이 그렇게 강대해가지고 여기 인구와 산업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라면은 지역에서도 그런 대도시권을 구축해서 좀 뭔가 수도권이랑 좀 대응할 수 있는, 좀 맞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게 우리가 균형 발전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광역권 설정, 그 다음에 대도시권화. 이제 그게 일종의 지금 나오고 있는 메가시티론 중에 하나죠. 그래서 이런 대도시권을 잘 육성해서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렇게 좀 빨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청년 인구를 또 인구 댐을 형성을 해가지고 청년 인구를 더 이상 못 나가게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수도권에 있는 청년 인구들을 또 유입시키는 어떤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좀 대안으로 설정을 했죠. 그게 그런 틀이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가 분권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. 그래야 공정 경쟁이고 지방도 수도권처럼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현 상태에서 강자와 약자가 그냥 경쟁해라. 그럼 뭐 강자가 무조건 이기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요걸 이제 갭을 좀 좁혀주는 정책을 쓰면서 나중에 이제 경쟁도 가야 될 텐데. 그럼 지금 이제 지자체장도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? 요즘 많이 공감하십니다. 네, 많이 공감을 하시고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메가시티라든가 아니면 이게 이제 행정구역도 개편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. 근데 이게 사실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? 굉장히 긴 시간 또 장기적인 또 시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건데 그런 과정에서도 지역이 이제 권한을 이양받는 거는 중요하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. 지역이 이런 분권 과정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구나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. 그럼 그렇다라면은 이런 권한의 이양 과정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양하면서도 중앙정부가 뭔가 이렇게 보호 장치를 잘 마련하는 어떤 그런 추가적 논의들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